어디 돈 있어야 증권 투자하나요?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저로 인해서든 아니든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은행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이 금융 투자, 즉 이 증권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꼭 지니셔야 될 원칙을 중간중간에 심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쓰고 있어서 뭐지? 나는 왜 모르겠지? 이런 용어들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권의 세계에 입문을 했어요. 자, 먼저 고객, 구독자겠죠. 구독자가 이 증권이라는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증권사에 왔으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계좌를 개설해요. 현금을 담아두기 위한 CMA 계좌를 개설할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한 위탁 계좌라는 것을 할 거고, 요즘에는 이게 합쳐져 있는 종합 계좌라는 거를 개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개설했으면 증권사에서는 뭘 사면 되냐? 여러분들은 이제 증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증권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되는 모든 종이 쪼가리는 다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런 증권 지금까지 본 적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증권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유권을 일부 적어 놓은 증권, 주식이죠. 지분증권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요. 갚을 돈이 얼마인지 적혀 있는 종이를 거래하죠. 채권입니다. 이건 채무증권의 줄임말이죠. 자, 이것도 증권이에요. 펀드. 주식채권 알아서 골라주는, 누가 대신해주는, 이것도 집합투자증권의 줄임말이죠.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던 온갖 어려운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조화시켜가지고 쉽게 만들어 놓은 것, 이걸 ELS라고 하고요. 이걸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증권들을 여러분들은 이 계좌에서 담게 되는데, 이건 크게 이제 큰 대분류의 증권들이고요. 자, 이걸 사서 내 계좌에 담는 행위를 매수라고 하고요. 다시 팔아버리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합해서 우리는 매매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만 주장창 하는 매수자가 되셔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를 너무 자주 반복하는 단타꾼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런 증권들을 나는 돈이 생기는 대로 나는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들로 차곡차곡 사서 모으겠다. 그런 개념의 매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매도는 할 줄 몰라. 나는 매수만 해. 나 매수자야.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밥 먹듯이 하시는 매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위 개념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어떤 것들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주식. 뭐 있죠? 나는 지금 잘 나가는 주식을 담고 싶어. 성장주. 나는 지금은 작지만 나중을 위해서 담아두고 기다리고 싶어. 가치주.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가 있죠? 자, 리츠도 여기 밑에 있는 하위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ETF들도 나와서 주식시장에서 편하게 해외 투자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ETF 등이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채권. 여러분들이 채권 시장에서 만나게 될 거는 주로 외화 채권. 가장 대표적인 건 브라질 채권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채 사실 일 없을 거예요. 공사채 사실 일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다면 회사채라는 걸 사게 되고요. 이건 기업들이 발행을 한 그런 회사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채권은 낯설죠. 너무 어렵고 종류도 되게 많은데 이건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는 펀드를 통해서 얘네들을 대신 투자를 하죠. 전문가가 대신해 주는 걸 펀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펀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채권형 펀드, 이거 골라주는 거예요. 주식형 펀드, 저거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당히 섞어 놓으면 혼합형 펀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ELS는 코스피랑 연동되면, 홍콩 지수랑 연동되면, 중국 지수랑 연동되면 ELS.
금이랑 연동되면, 환율이랑 연동되면, 달러랑 연동되면 DLS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증권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라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 증권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사다 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증권사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부동산을 사서 담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이 많은 것들이 한국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가 돼요. 주식만 해도 종목이 한 2,000개 되죠. 펀드만 해도 한 6, 7,000개는 이거 한 10,000개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두 번째. 뭐냐면,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여러분들은 이 밖에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전통적인 자산에 마스터 할 대로 되면 또 다른 데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면 저는 정상적인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아요. 무조건 말리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것들만 해도 수만 가지의 종류들이 있고, 대부분의 증권 투자에 있어서의 그 자산가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뻔한 것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계좌에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예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이기 때문에 계좌 자체를 새로 열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담냐면 연금 펀드들을 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펀드랑 이 연금 펀드랑 다르냐? 대부분의 요새 잘 나가는 펀드들은 이 연금용 펀드로 다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따로 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금현물 계좌입니다. 이것도 계좌가 필요한 게, 이 한국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금거래를 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가 많고 정상적인 거래들은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금현물 계좌에는 뭘 담느냐? 금현물 시장에서 금을 직접 사다가 담게 되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돈으로 준비를 해도 되고, 회사에서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준비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바로 IRP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연금의 일종인 퇴직연금을 여러분들이 계좌를 트게 됩니다. 어느 증권사든 이것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계좌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자, 많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계좌를 개설을 했다면 이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에 대한 공부만이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유튜브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고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많은 직업군이 있거든요. 그걸 대표적인 거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국제 정세는 이렇게 될 거야. 정말 큰 그림에서 경제 흐름을 읽어주는 사람을 이코노미스트라고 하죠.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박식해야 되고 웬만한 석박사를 넘어서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 유튜버나 책들을 통해서 이코노미스트들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사에 있는 직업인데요. 주식인 이 산업은 어떻고 이게 좋고 나는 이 회사가 좋을 것 같고, 이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는 말 그대로 분석가입니다. 산업을 분석하기도 하고 기업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써주는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스킬을 읽으신 후에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로 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바로 밑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또 직업이 있어요. 이 직업은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뭔가 밟아야 하는 그 문화생 같은 느낌의 RA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널리스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끝없이 쏟아내고 정보를 쏟아내고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걸 고객들 바로 옆에서 이 회사는 이런 게 좋아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더 가까운 차원에서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바로 자산관리사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그런 직업군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자산관리사는 흔히 프라이빗 뱅커라는 PB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다. 여기서 펀드라는 건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법이라 했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 주식과 채권을 골라주고 나는 대충 한 1% 정도 수수료를 주는 그게 펀드 회사인데요.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날 일은 없는 사람이긴 하죠. 대체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자,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알겠어요? 이런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각자 본인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다 좋아 보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골고루 사는 겁니다. 골고루 매수만 하는 매수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뭐가 잘 될지 모르니 전반적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는 분산 투자라고 하죠. 뭐 자산 배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이론적으로도 매우 발달돼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끌리는 게 없다, 나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적으로 골고루 사시는 겁니다. 소액으로 골고루 사서 나눠 담는 분산 투자를 꼭 하시라는 거죠. 그냥 골고루 막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분산 투자를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많은 글들을 읽고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환율을 전망을 하고 어느 산업을 골라서 이 기업이 제일 좋겠다, 거기에 나 30% 담아야지, 이렇게 준비가 다 되고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가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관들도 그렇고 막상 만나서 보면 항상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그 와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자체를 너무 미루거나 그냥 투자를 안 하는 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미루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소액이라도 나누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의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만나보게 될 것들을 제가 쭉 적어봐 드렸습니다. 강조했던 4가지의 원칙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는 매수자다. 나는 팔지 않는다. 무조건 사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 것들 외에 이 밖에 있는 것들은 나의 투자처가 아니다. 뭐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의 투자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나는 무조건 골고루 매수하는 분산 투자 매수자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산해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따라가면서 익히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것들 중에서 정말 위험하게 하려면 정말 끝없이 위험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안정적으로 하려면 끝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 크게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라도 꼭 시작을 해보시면서 투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